맑고 상쾌한 가을 아침, 전 세계 경제계의 눈은 2025년 노벨상 발표를 위해 스톡홀름으로 향했습니다. 이번 노벨상은 조엘 모키르, 필립 아기용, 피터 하위트 교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장기적인 번영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혁신과 이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2세기 동안 경제 성장을 이끌고 세상을 변화시켰는지 설명합니다. 이들의 이론을 이해하는 것은 AI의 등장부터 혁신과 사회 안전망에 대한 논쟁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우리가 겪는 급격한 변화를 헤쳐나가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조엘 모키르 교수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세기 동안 인간의 발명 능력이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은 18세기에 들어서야 시작되었을까요? 그는 어떻게에 해당하는 규범적 지식과 왜에 해당하는 명제적 지식을 구분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무엇이 작동하는지는 알았지만 그 이유를 몰랐고 이로 인해 발전은 더디고 산발적이었습니다. 빠진 조각은 바로 과학적 이해였습니다. 이것이 체계적인 개선과 적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왜를 모르면 혁신은 우연에 불과했고 체계적인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모키르 교수는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기술과 과학적 통찰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모키르 교수는 계몽주의 시대를 전환점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때 비로소 사상가와 실천가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서한공화국 리퍼블릭 오브 레터스은 국경을 넘어 아이디어를 전파했고 이론과 실제가 융합되었습니다. 과학적 발견은 산가탑을 벗어나 작업장으로 들어왔고 이는 혁신의 선순환을 촉진했습니다. 산업혁명은 단순히 새로운 기계의 등장이 아니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모키르 교수가 가르치듯이 지속적인 성장은 깊은 이해와 실질적인 적용을 결합하는 문화에서 비롯됩니다. 아기용 교수와 하위트 교수는 슌페터의 창조적 파괴 개념을 현대 성장 이론의 핵심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경제 발전이 새로운 혁신이 기존의 것을 대체하며 기회와 혼란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순환 과정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은 새로운 산업을 창출했지만 동시에 다른 산업들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들의 모델은 기업가들이 일시적인 독점을 추구하며 끊임없는 혁신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이 과정은 혼란스럽지만 필수적입니다. 한 분야의 쇠퇴는 다른 분야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그들은 창조적 파괴가 역동적인 경제의 심장 박동과 같다고 주장합니다. 아기용 교수와 하위트 교수의 모델은 정책 이반자들에게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혁신을 위해 어느 정도의 경쟁이 가장 좋을까요? 이 질문은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의 핵심에 있습니다. 적절한 경쟁의 수준을 찾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경쟁이 너무 적으면 기업들은 안주하게 되고 혁신에 대한 열정이 식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하면 이윤이 사라져 기업들은 새로운 발명을 시도할 동기를 잃게 됩니다. 최적의 지점은 바로 그 중간에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혁신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발전을 촉진할 만큼의 경쟁과 위험을 감수할 만한 보상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곳이죠. 이 균형이 바로 경제의 건강한 성장을 이끕니다. 정부는 특허와 반독점법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섬세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발명가를 보호하면서도 미래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말이죠. 이는 사회 전체의 이익과 연결됩니다. 특허가 만료되면 지식이 확산되어 다음 혁신의 물결을 촉진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퍼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성장은 경쟁과 보상을 조화시키는 현명한 규칙에 달려 있음을 이 모델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AI 시대에 들어서면서 수상자들의 연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들의 이론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중요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AI는 이론과 실제의 융합을 가속화하여 우리가 전례 없는 속도로 지식을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연구와 기술이 실생활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AI는 또한 창조적 파괴를 가져옵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사회는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과거의 혁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일자리와 산업을 대체하죠. 이는 많은 이들에게 불안과 희망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아기용 교수와 하위트 교수의 통찰은 강력한 사회 안전망과 재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사회 전체가 함께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죠. 예를 들어 덴마크의 플렉시큐리티 모델은 기존 일자리가 사라질 때 근로자들이 새로운 역할로 전환하도록 돕습니다. 이는 미래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AI 부문 또한 지적 재산권과 창작자를 위한 공정한 보상에 대한 시급한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창작의 가치와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혁신과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균형을 어떻게 실현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2025년 노벨상은 노벨상 자체의 개혁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쟁 속에서 발표되었습니다. 한 분야의 3명의 수상자만 허용하는 3명의 규칙은 대규모 과학팀의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기여자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발견의 이야기가 왜곡되기도 합니다. 사후 수상 금지 규정과 제한된 수상 분야 역시 오늘날의 과학과는 동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학문 분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협력이 늘어남에 따라 일부에서는 노벨상 자체에도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규칙을 업데이트하면 노벨상이 21세기 진정한 발전의 모습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계 밖에서도 2025년 노벨상은 우리 일상생활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상은 단순히 과학자나 연구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변화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세상은 항상 변하고 오늘날의 기술은 내일이면 쓸모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야 하며 새로운 도구와 지식을 받아들이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모키르 교수의 연구는 어떻게와 왜를 모두 탐구하고 호기심과 적응력을 길러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질문을 멈추지 않고 변화의 원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회는 과학교육과 실용적인 훈련 모두에 투자하고 이 둘이 교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창의성과 실용성이 만나는 곳에서 혁신이 탄생합니다. 아기용 교수와 하위트 교수는 변화가 성장의 일부이며 강력한 안전망이 우리가 변화를 포용하도록 돕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신중한 낙관주의입니다. 서로를 지지하는 사회적 연결망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제도가 있다면 인간의 독창성은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 수 있습니다. 제도와 창의성의 조화가 미래를 만듭니다. 우리가 누리는 번영은 우리가 계속해서 키우고 적응시켜야 할 아이디어와 시스템 위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해야 합니다.